안녕하세요. 태국 콩깨의 케니입니다. 케니의 윈드 라디오 그 두 번째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곳 콩깨는 아침 공기가 제법 신선하고 상쾌합니다. 도로 위에는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하는 현지인들의 오토바이가 부지런히 오가고 있네요.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오늘은 조금 현실적이고 묵직한, 하지만 우리 또래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열에 9은 이렇게 묻습니다. 야, 태국 물가 싸지? 거기서 노후 보내면 돈 얼마 안 들지?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5번에 걸쳐 60대 은퇴자가 낯선 타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력, 그 진짜 현실에 대해 가감없이 털어놓아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태국살이 생활비의 민낯입니다. 먼저 절반의 맞는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태국의 기본 물가는 확실히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죠. 한국에서 번듯한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비용의 절반, 아니 그 이하의 렌트비만으로도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린 깔끔한 콘도나 꽤 넓은 주택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교통비와 통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오토바이, 기름을 가득 채워봐야 한국 돈으로 몇천 원 안팎입니다. 자동차를 굴린다고 해도 유지비나 세금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통신비도 아주 가벼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것, 여기서 생활비의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지금 제 오토바이가 현지 로컬 시장 근처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열대과일,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잔뜩 사다가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 정말 식비가 무서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땐 제가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도 담가 먹습니다. 이렇게 현지 식재료를 이용해 소박하게 밥상을 차리면 한 달 생활비는 한국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물론 가끔은 저도 사치를 부립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시원한 대형 쇼핑몰에 가서 근사한 외식을 하거나 비싼 한국식 고깃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기도 하죠. 그럴 땐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가끔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라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역시 태국이 천국이네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남은 절반의 틀린 이야기, 즉 아주 무서운 현실입니다. 태국 생활비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커다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흥, 그리고 이성 문제입니다. 은퇴 후 적절한 마음에 반문화를 즐기기 시작하거나 혹은 현지 여성에게 물질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준비해온 은퇴 자금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곳에서 돈으로 마음을 사려 한다면 태국은 더 이상 물가가 저렴한 천국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 가장 비싸고 냉혹한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씁쓸하지만 이런 문제로 결국 경제력을 상실하고 쓸쓸하게 귀국하거나 현지에서 힘든 삶을 이어가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여자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였다가 여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힘들게 살고 있다 하는 뉴스는 태국의 뉴스 매체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주로 서양인의 사례를 중심으로요. 내 분수를 알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한국살이에서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숨은 비용들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의료비입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언제 어디서 몸이 고장날지 모릅니다. 태국에도 이곳 푼켄처럼 크고 훌륭한 병원들이 많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보험 혜택 없이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병원을 이용할 때면 우리나라의 국립병원 혹은 노립병원 같은 곳을 이용합니다. 저렴하기에 환자가 많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몇 번의 병원 신세를 국립병원에서 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감기 몸살 정도야 괜찮지만 큰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넉넉한 의료비 예비 자금은 따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비자 유지비와 항공료입니다. 은퇴 비자를 연장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수수료, 그리고 명절이나 경조사 혹은 서류 문제로 1년에 한두 번은 한국에 다녀가야 하는 왕복 항공권 비용, 이것도 1년치 예산에 꼬박꼬박 넣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리해 볼까요? 태국에서의 은퇴 생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로컬 시장을 즐기며 소박한 일상에 만족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려 유흥에 빠지거나 한국에서의 화려한 생활 방식을 고스란히 이곳으로 가져오려 한다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태국의 물가는 내 욕망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오늘 저는 뻥 뚫린 푼켄의 도로를 달리며 제 마음속의 과한 욕심들도 바람에 날려 보냅니다. 적당한 지출로 누리는 이 평화로운 오토바이 라이딩,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보다 제게는 훨씬 더 값지고 행복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케니가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윈드 라디오의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바이사바이 평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